안녕하세요 여러분, 일하자TV입니다. 오늘은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죠. 근로계약서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는 왜 작성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의 의미를 먼저 이해하셔야 할 텐데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와 관리에 따라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성립하고 근로관계 성립은 구두로도 이루어지며 근로계약서 작성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성립되었다는 것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계약기간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일을 하기로 한 계약기간을 작성합니다. 계약제기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 최대 1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2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정규직의 경우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간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기간제 근로를 채용하여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연장계약 계획이 없는 분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에 포함시키는 게 좋습니다. 만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에 포함시키는 게 좋습니다. 근무 장소는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업무 특성상 매장을 이동하여 근무하는 전환 배치의 경우 근무 장소와 근무 시간을 특정하여 별도로 표기해야 합니다. 근무 장소와 근무 시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 장소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업무의 내용은 근로자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그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업무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회사에서 근로계약상 업무의 내용과 무관한 다른 업무를 강요한다면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간헐노동청에 진정 넣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명시된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할지 약정 후 그 시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근무일, 휴일입니다. 근무일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므로 근무를 제공하는 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주중 소정근로일을 만근할 경우 유급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기재합니다. 임금 지급사항을 기재할 시에는 아래 5가지 사항을 모두 작성하셔야 됩니다. 시급, 주급, 월급 중 지급 형태를 결정하여 그 금액을 기재하시면 되는데요. 모든 임금을 지급할 시에는 최저시급 이상으로 지급하셔야 됩니다. 연장, 야간 근무 등의 추가 수당 발생 시 50% 가산하여 지급하면 되는데요. 단 해당 사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예외입니다. 상여금과 기타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지급하기 위한 수당이 있다면 기재하시면 되시고요. 임금 지급일은 임금을 언제 지급할 것인지 그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지급 방법의 경우 임금을 계좌로 지급할 것인지 현금으로 지급할 것인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협의 후 기재하시면 됩니다.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됩니다.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 자에게는 15일이 부여되며 1년 초과 시 매 2년마다 하루씩 가산이 되는데요.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하루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해당 사항은 이라자TV 1화 연차 유급편을 참고하시면 더 유익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적용의 경우 근로자 개개인에 맞춰 작성하시면 됩니다. 월 60시간 혹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이 제외, 만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제외되므로 이런 특이사항에 맞춰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교부되어야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되는데요. 미교부, 미작성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혹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조항의 경우 그 부분에 하나여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니 위의 조항을 모두 못 지켰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위의 사항들을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그럼에도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